이번 순서는 시청자분들이 기다리는 코너죠. 예, 세상 모든 동물의 특급 시크릿을 파헤친다. 시크릿 쭈쭈. 오늘 소개해 주실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강아지처럼 사람과 교감하는 건 물론이고요. 대표적인 반려동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뭔가 영화 슈렉에서 보면 초롱초롱한 눈망울 보이는 그 슈렉보다 더 주목받는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반려동물답게 이 친구를 위해 지정된 날도 있다잖아요. 예. 과연 그 동물이 맞을지 시크릿 주주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인천의 한 사무실을 찾아갔는데요. 우리를 반기는 낯익은 한 사람. 안녕하세요. PD님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스튜디오에서만 고양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제 연구실에서 고양이에 관한 좀 더 깊은 얘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흥미진진한 고양이 퀴즈도 준비해봤습니다. 나에 대해 들을 준비 됐냐? 고양이는 식용모 고양이과의 포유류에 속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용 고양이는 아프리카, 남유럽, 인도에 걸쳐 분포하는 리비아 고양이를 사육 순화시킨 것으로 전 세계에서 2억 마리가 넘게 사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털의 길이도 색깔도 생김새도 각양각색으로 국제 고양이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고양이 품종이 2018년 기준 무려 71종이나 될 정도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주인공 고양이의 시크릿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밤에 길을 걷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고양이 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빛나는 고양이 눈에 숨겨진 특별한 비밀 하나. 야간에 저희가 노루나 고라니 같은 동물들을 숲속에서 만나서 빛을 비추면 눈이 반짝하고 빛나죠.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고양이도 이 안구의 뒤쪽에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에서 한 번 들어온 빛을 반사해서 다시 한 번 보내줌으로써 빛을 마치 2배로 받아들인 것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월광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정확도를 가지고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고양이가 캄캄한 밤에도 날렵하게 잘 다닐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눈에 있었네요. 그런데 눈을 대신해 사물을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입 앞쪽에 있는 수염. 멀리서 고양이가 사냥감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냥감에게 달려들어서 덮쳤을 때에는 실제로 시각은 거의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눈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냥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잡기 위해서 수염의 촉각을 활용하게 됩니다. 고양이의 특별한 비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화재 현장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 5층 높이에서 뛰어내린 고양이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고양이는 어느 정도 높이까지 뛸 수 있는 걸까요? 기록에 따르면 20여 층 높이에서 뛰어내리고 살아남은 고양이가 있을 정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상황일 뿐 아무리 뛰어난 점프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깨 높이보다 5배 정도 높은 곳에서 뛰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때론 도도하고 때로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받는 고양이. 더 많은 고양이의 비밀이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이다. 오늘의 주인공은 친근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가득한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뽐내는 고양이였습니다. 도도한 표정과 우아한 몸짓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반려동물 고양이인 만큼 뭔가 더 많은 비밀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고양이에 대한 특급 시크릿을 파헤치는 시간이죠. 예, 여러분. 시크릿 퀴즈.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퀴즈 맞춰보시죠. 고양이에 관한 재미있는 퀴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맞춰보시겠습니까? 개 달래의 생잎이나 열매, 줄기 등을 먹으면 고양이가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것을 먹은 고양이는 마치 땡땡한 것 같은 상태가 된다. 게다레의 생잎이나 줄기, 열매 등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이것을 먹으면 뭐뭐하는 상태가 된다? 사람이랑 비슷할 것 같아, 고양이도. 네, 그렇겠죠. 예. 약간 그 고양이가 막 이렇게 입 이렇게 싹 벌리면서 막 앞다리 이렇게 기지개 막 피잖아요. 네. 약간 나른한 상태가 된다. 네,
그거를 사람에 비유하면 이것을 먹으면 피곤한 상태가 된다. 저는 그 이상준 씨가 이에서 그렇게 된 걸 봤습니다. 취한 상태가 된다. 취한 건가 보다. 취한다. 취한 알코올이 상태가 있나 된다. 보네. 취한 상태가 된다. 취한 건 정확한 아니구나. 힌트였다. 취한 것 같은. 정답은 술에 취한 것 같은 상태가 된다입니다. 개다리를 비롯한 몇몇 식물들은 고양이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섭취하거나 또는 냄새를 맡은 고양이는 마치 환각작용과 비슷한 형태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특히 개다리에는 네펠탈락톤이라고 하는 성분은 고양이가 행복함에 도취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댁에서 캣닙이라고 하는 식물의 분말을 이용해서 고양이에게서 유사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캣닙의 경우에도 개다리와 비슷한 휘발성 화학물질이 고양이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고양이 마약이라고 불리는 캣닙, 이것에 고양이가 취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요. 개다리 잎도 고양이를 취하게 만든 사실은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잎을 먹고 기분이 좋아진 고양이들은 대체로 뭐 어떤 행동을 하나요? 온몸에서 이제 그르르처럼 떨리는 이런 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흥분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입만으로도 엄청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다음 퀴즈 만나볼게요. 육식동물인 고양이의 혀는 땡땡을 느끼지 못한다. 육식동물인 고양이의 혀는 땡땡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막 혀를 깨물었을 때 우리는 아프잖아요. 근데 저 친구들은 그런 게 없는 거야. 너무 창의적인 생각이신데 아니에요? 그게 반대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세요. 반대가 뭐야? 그 느끼지 못한다니까 맛을 느끼지 못한다. 맛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거나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식감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식감. 해보세요. 네. 맛! 자, 맛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정답 보겠습니다. 단맛이야? 정답은 단맛입니다. 이런저런 음식을 다 먹는 저희 같은 인간의 경우에는 이른바 오미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고기만을 먹는 육식동물인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맛을 접할 일이 없습니다. 이른바 단백질의 맛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단백질이 갖고 있지 않은 맛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맛인 단맛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어쩐지 그래서 이제 고양이 간식에는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양이 간식하면 북어나 닭가슴살처럼 담백한 맛 위주의 음식이 많잖아요. 이유가 있었네요. 사람과 달리 동물은 필요에 따라 특정 맛만 느낄 수 있도록 진화되었는데요. 초식동물의 경우에는 먹이의 단맛과 쓴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한 고양이의 특급 시크릿 마지막 퀴즈 만나볼게요.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땡땡 행동을 한다.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땡땡 동작을 한다. 진짜 쉬운 거예요. 진짜? 우리 사람들도 건강하기 위해서 이걸 해요. 뭐요? 박수 치. 고양이 자세를 한다. 비슷한데 그걸 서서 하시면 돼요. 기지개 켜는 동작을 한다. 고양이가 벽에 대고 이렇게 해. 맞아요. 벽에 사는데 어떤 부위를 활용해서 해야 됩니다. 벽을 긁네. 아, 발톱으로 벽을 긁는다. 그렇지. 스크래칭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저희가 고양이가 발톱을 가는 행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발톱을 간다기보다 높은 수직 형태의 목재라든지 또는 부드러운 곳에 자신의 발톱 자국을 남김으로써 내가 이렇게 키 크고 덩치 큰 고양이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내 냄새를 풍겨서 그 지역이 내 세력권에 속한 것을 공표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퀴즈는 좀 알듯 말듯 시청자분들도 쉽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처럼 못 맞추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고양이는 익숙한 동물이니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우리가 아는 사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애니멀 시그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본 동물 가운데 저는 앵무새 체리의 사연이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동안 부리가 부러진 채로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러웠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부리를 복원해준 만큼 앞으로 체리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애니멀 시그널에서 만나본 다양한 동물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다면요.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예, 영상 재밌게 보시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간식을 줄 때 꼭 별이가 못 먹는 상황이었죠. 너무 좋아 네가 아무 생각 안 나